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나주 강서특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이나 참여하고는 수혜 기업들의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본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참여하게 되는 계획서에는 해외 마케팅은 없고 국내 마케팅만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의 주요 사업 부분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마케팅도 다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투자 유치나 기술 사업화, 그리고 해외 판로 개척, 그리고 투자 유치를 위한 국내외 행사도 함께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본격적인 저희 요번 가업을 설명하기 전에 요번 제안에는 빠져 있지만 해외 마케팅의 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드리고 설명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 중에서 나주강서특구와 유사한 프로젝트로 좀 성공적으로 해외 진출이라든가 성공을 했던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스마트시티에서 통합관제실을 운영하고 있는 SI 업체였었는데요. 저희와 함께 베트남을 갔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외 진출을 할 때는 현지에 있는 바이어나 발주처하고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의 협력 파트너사라든가 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기관들하고의 네트워크를 쌓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성공 케이스 같은 경우는 현지에 진출해 있던 한국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진출을 성공했던 사례입니다. 베트남에는 다양한 한국 기관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토교통기술연구원도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 시티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진행했던 상담회 때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석을 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가 베트남 하노이시 말고 호치민시에 있는 그 하이테크 단지에 있는 스마트 가로등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결을 하려다 보니까 현지 업체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국에 있는 기관한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던 통합관제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가 CCTV 통합관제 시스템 업체였지만 현지에 있는 스마트 가로등 사업을 성공리에 통합관제 솔루션을 마무리를 해줬고, 그 뒤에도 베트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 시티 솔루션 사업뿐만 아니라 베트남 내에는 발전해 있는 변압기들이 굉장히 오래된 변압기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전해질 용지들이 굉장히 좀 어 해로운 용액들이 많아서 그 ADB 아시아개발은행 지원 사업을 받아서 그 교체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SI 사업 외에도 추가적인 그런 사업까지 사업 비즈니스 폭을 넓혀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사례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해외 진출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영국에서 진행했던 소비재 전시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10개 업체를 데리고 영국 로드쇼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중에 한 업체는 LED를 활용한 LED 문보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냥 한 1.5m 정도 되는 태양열로 충전을 해서 저녁에 빛이 나오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사업 모델이었는데, 이 사업 모델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갔던 영국 소비재 엑스포에서 유일하게 10억 원의 계약과 함께 현지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그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랍 바이어가 샀는데요. 아랍인들은 아시다시피 초승달 매우 좋아하시죠. 그리고 부자들도 많습니다. 집에 수영장도 있고 호수가 있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 몸보트를 그 물 위에 있는 조명기구로서 활용하신다고 대량 구매를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나주특구에 있는 기업들도 다양한 사업 아이템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템들이 해외 진출을 했을 때 '아 내가 해외 진출할 수 있는 아이템일까? 해외 진출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사실상 현지에서 시장을 많이 다니시다 보면 기회는 넓어질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지구르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업 가치를 위해서 다양한 기술 이전 사업이나 특허를 구매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외 로드쇼를 할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판매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을 해서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이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본 사업에서는 저희가 해외 사업 부분은 빠져 있지만 향후에 마케팅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좀 더 좀 여러분들이 이슈가 많다면은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사업에서 저희의 과업의 목표는 크게 네 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홍보 전략의 수립이고요. 이 홍보 전략 수립에 맞추어서 수요 맞춤형 콘텐츠를 만듭니다. 콘텐츠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진행이 됩니다. 이 나주 특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이라든가 사업 성과를 관련된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이나 아니면은 관련된 투자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인식을 제고시키는 홍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수혜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빅4와 연계해서 개최되는 미래 발전 포럼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러한 홍보가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홍보 전략에 대한 수립 부분이겠죠. 홍보 전략을 수립을 할 때는 발주 기관의 니즈 부분도 있지만 수혜를 받는 기업들의 니즈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스케일업 수혜 기업이나 오늘 참가하신 사업 참여 기업들에 대한 마케팅 수요 조사를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부분에 홍보가 필요하고 기업에서는 어떠한 홍보 콘텐츠가 부족한지에 대한 수요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요. 이 수요 조사에 맞추어서 체계적인 종합 홍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 홍보 수립 계획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주 강서특구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는 홍보 부분도 있고요. 참여하는 수혜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바이어나 투자자들이나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함께 파트너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 저희 과업의 목표 부분이고요. 그에 맞추어서 종합 홍보 계획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홍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야겠죠. 뭐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뭐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중심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월간 소식지도 만들고 홍보 영상도 만들고 이 두 가지는 이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사업 성과에 대한 홍보 부분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요. 그 외에도 수혜 기업 마케팅을 위해서 IR 영상 제작이라든가 PR 프레스와 같은 보도 자료 홍보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우선 이제 강서특구 소식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음 달서부터 총 10회 발간을 하게 됩니다. 주요 매거진의 구성에는 뭐 관련된 나주 특구에 대한 동향 소개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고문과 함께 스케일업 참여하신 수혜 기업에 대한 인터뷰 또 함께 게재가 되는데요. 이렇게 인터뷰로 진행되는 콘텐츠는 책자뿐만 아니라 저희가 영상으로도 제작을 하고요. 보도 자료로도 함께 배포를 해서 실질적으로 수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보도 자료에 대한 배포 부분입니다. 보도 자료에 대한 배포 부분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를 대상으로 이 강서특구 사업에 대한 홍보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원 기업에 대한 홍보 기사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지원 기업에 대한 홍보 기사를 진행하는 이유는요. 대다수의 기업들이 본인 회사에 대한 강점이라든가 기술에 대해서 홍보를 했을 때 인터넷에서 찾았을 때 노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기업들이 본인이 알아서 보도 자료를 전문 기업을 통해서 배포를 했을 때는 이게 배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주 강서특구와 같이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지원 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인터뷰 홍보 기사를 뿌려야만 이게 보도 자료로 인정이 돼서 배포가 되고요. 이러한 배포 활동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관련된 사업 계획들을 함께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부분은 성과 확산 홍보 영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상도 두 가지 채널로 진행이 됩니다. 강서특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홍보 영상도 제작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수혜 기업에 대한 홍보 영상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 나주 강서특구 특히 이제 메인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한전 외에도 다양한 VC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IR 활동을 기업들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다닐 수도 없고 최근 2년 동안 사실 IR 피칭 대회가 많이 줄어들면서 영상 피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 피칭이 진행됐을 때 이전에 진행됐던 영상 피칭과 최근에 들어가는 영상 피칭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 했던 영상 피칭은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많이 하셨죠. 지금에 있는 영상 피칭은 프레젠테이션 형식이 아니라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영상을 만들었으면 배포를 해야겠죠. 배포를 하는 채널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진행되는 채널은요. 아마 스타트업 미디어 2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내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수혜 기업에 대한 영상을 함께 제작하고 배포함으로써 투자자들이나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 스타트업들에게 본인의 사업을 소개할 수 있는 홍보 채널, 배포 채널도 함께 제공을 해 드립니다.
뭐 그 외에도 인제 나주 강서특구가 지금 새롭게 인제 2년 차를 맞이하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소셜 플랫폼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 콘텐츠 확산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소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소셜 채널도 함께 구축하게 됩니다. 이러한 홍보 부분이 원활하게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쓰는 홍보가 검색 홍보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관련된 기업의 키워드에 맞추어서 네이버나 구글에 관련된 검색 키워드 홍보도 함께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해당 기업만의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의 검색 키워드 홍보도 함께 병행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다음 부분은 매년 진행하는 인제 그 신재생 ESS 산업 분야의 인식 제고를 위한 빅4 연계하는 강서특구 미래발전 포럼인데요. 올해 프로그램에서는 매년에는 시상식하고 관련된 전문 기술 강연만 했었는데 이거는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대중 강연 토크쇼도 추가해서 운영하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차이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굉장히 기술적인 세미나에 격이 떨어지게 왜 대중 강연을 하느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노폴리스도 마찬가지지만 기술 문화의 대중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술 사업화, 비즈니스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성공적으로 사업화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되는 강서특구 미래발전 포럼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세션뿐만 아니라 좀 일반인들에게 신재생, ESS 쉽게 생각하면 잘 어려운 주제들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코너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우선 올해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마무리 말씀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사전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 끝나고 나면은 오늘 참가하신 참여 예정 기업이나 수혜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를 하게 됐을 때 귀찮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뭐고 어떠한 부분에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해 주시면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혜 기업과 여기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